자, 15번입니다. 자, 15번. 자, 15번부터는 이제 그림도 좀 잘 그려야 되고, 이제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가면서 문제를 풀 건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실제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나오는 좀 정형화된 스타일의 문제들 말고 그림도 좀 잘 그려야 되고 모양도 좀 잘 찾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면 좋겠고, 자 15번부터 봅시다. 자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자 2,2예요. 2,2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라는 좌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직선 AB와 x축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등분선이. 그래서 모양을 좀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직선 AB가 있을 것이고 이등분선이 x축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 점에서 만난다 봐요. 그래서 이등분선을 한번 그어보면 대략 뭐 이런 느낌이겠죠. 뭐 이런 느낌이어서 좀 더 각을 세울까? B쪽에서 각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내가 그릴 때 이쪽 방향으로 그리든 이쪽 방향으로 그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가 핵심인 거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 각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각이 이등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C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삼각형 ABC를 그려낼 때 C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다. C의 위치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을 그려낼 때 C의 위치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 X축에서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C의 위치를 적당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을 못 그리면은 내가 시각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많이 불편함을 겪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C 좌표도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굳이 X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 문제를 풀 때 X축 위에 있거나 Y축 위에 있는 점은 특별한 점이에요. 좌표 평면에서 어떤 직선이 지나가거나 원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원이 이렇게 접해 있으면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좌표 평면 위에 원이 막 움직이는데 이런 데 있거나 이런 데 있거나 이런 데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요렇게 있거나 이런 것들은 모양을 딱 특정할 수 없는데 이런 원은 되게 이쁘게 위치가 잡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X축과 Y축에 접한다거나 지나간다거나 하는 거는 그 원이라든지 직선에 대한 성질을 뭐 정확하게 많은 걸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일부분을 그래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은 궁금해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X절편과 Y절편을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이게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든 없든 구해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A 좌표는 2,2고 B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값이 3증가하고 Y값이 6증가하니까 기울기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2에 조점으로 할게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2. 이게 직선 AB의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축과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x절편이 될 테니까 x절편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0이구나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C좌표는 A, B입니다. 이 식 써야 되는데 2x-2 y는 2x-2 자,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요 길이의 b와 이 밑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대 b와 m 대 n의 b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려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요 길이는 0,0이 여기 1,0이니까 여기 x값의 거리가 이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y의 거리 차이는 4만큼 나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x 사이의 거리 차이가 1만큼 나니까 루트 1, y 사이의 거리 차이는 2만큼 나니까 4. 그래서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될 거고,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길이의 b가 1대 2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2의 비율을 가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대 2의 길이 비율을 가지겠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 길이와 AC 길이와 BC의 길이의 비가 1대 2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A에서부터 C까지 거리는 분명히 루트로 표현이 되고 B에서부터 C까지 거리도 루트로 표현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보통 거리가 같다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루트를 빼고 그냥 계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꼭 써서 그 다음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벗겨야 한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A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A-2의 제곱, B-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의 B는 A 플러스 1의 제곱, B 플러스 4의 제곱. 이게 1대 2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식을 세워보면 2 루트 요거는 1 루트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양변을 제곱을 했을 때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에 A-2의 제곱, B-2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식을 전개하면은 A의 제곱이 있을 테니까 4A의 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4, 16. 그 다음에 4B의 제곱, 마이너스 16B, 4, 16. 여기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B의 제곱 플러스 8B 플러스 16.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쪽으로 다 이항을 하게 되면 3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A. 딱 봐도 A와 B에 관한 원 느낌이 나타나죠. 그래서 상수항은 이쪽으로 넘길게요. 얘네 넘어오면은 3B의 제곱,
마이너스 24b는 16, 16 없어지고 여기 16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겁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b의 제곱 마이너스 8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형태가 나타난다. 우리는 이거를 표준화 시켜 봅시다. a 마이너스 3의 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얘 지금 3의 제곱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4의 제곱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그럼 25에서 5를 빼는 거니까 2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C 좌표는 이 식을 만족한다. C 좌표는 요 식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C 좌표에 대한 성질을 구한 겁니다. 이까지 구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지? A와 B는 어떻게 구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C라는 좌표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건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 그었고 선분 직선 AB와 X축에서 만나는 것까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식을 통해서 점 C를 표현을 했죠. 표현, 구한 건 아니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직선 AB와의 거리를 잰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그림으로는 직선 AB와의 거리를 이런 느낌으로 재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수직으로 가는 이런 느낌으로 거리를 재고 싶다라는 건데 우리는 C라는 애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일 겁니다. C라는 애는 원처럼 표현이 되고 C의 표현법 C는 원처럼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재고 싶은데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니?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니? 여기는 3,4고 실제로 내가 구하고 있는 C의 좌표는 여기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는 패턴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쉽도록 뭘 이야기해 줬냐면 우리가 직선의 식이 y는 2x-2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3,4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참이야. 괜찮죠? 3,4를 대입하면 식이 참이야.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였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든 이렇게 문제를 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직선이랑 만나든 만나지 않든 문제를 풀 때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냥 풀던 대로 풀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해보니까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3,4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야지 라고 해서 y를 넘기면 2x-y-2는 0 거리를 재면 5에 절대값 3 대입하고 4 대입하면 0 되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0이라면 이 거리가 0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최대값을 구하고 싶죠. 제일 멀리 있는 거 여기 이 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 최대값이겠죠. 얘는 반지름일 거고 반지름은 2루트 5다. 루트 5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야? 반지름이 2루트 5다.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는 일단 요 시각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C의 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이러지 말고 요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x축 위에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이 x절편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2등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2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내가 써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2등분선, 직선 AB와 x축에서 만난다, 요런 표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학이랑 물리랑 차이점을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학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물리는 영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실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보통 날씨의 영향을 받죠. 뭐 비 오는 거 우리가 호수로 이렇게 뿌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비 오는 날을 안 찍고 싶은데 비가 오면은 그날은 쉬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예를 들어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문제를 만들면 그 문제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야기할 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배경, 그리고 뭐 물건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근데 영화 찍을 때는 실제로 건물이 있고 그냥 거기에 사람이 가서 영화를 찍는 거잖아요. 배경을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전부 다 생각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글 읽듯이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이 단어는 무슨 의미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중심이 원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여기 보세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특별한 겁니다. 이뻐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이쁜 원을 내가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원을 한번 그려보죠. 좌표 평면이 있고 2사분면에 우리가 접하는 원을 그릴 건데 원의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약간 더 길겠죠. 그래서 원이 일단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2사분면에 접하는 원을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이런 느낌이겠죠? 크게 이런 느낌으로 원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림이 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4사분면에도 원을 하나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점의 좌표,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거를 풀 것인가. 시각화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기가 좋아요. 물론 상상해서 풀 수도 있지만 상상만으로는 풀기 힘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중심의 좌표를 한번 표현을 해보죠. x축과 y축을 다 접했기 때문에 이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거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쓰면 여기 또 쓰기 힘드니까 이걸 A라고 할까요? A.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A, A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의 중심. 그러면 같은 느낌으로 이 원의 중심은 반지름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여기는 B,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A와 B는 내가 지금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했죠.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원의 중심은 원 위에 있다. 이 원 위에 있다. 중심이 원 위에 있다. 여기에서 위에 있다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 거냐면, 위에 있다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 거냐면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a-1의 제곱은 2. 이게 마이너스 a, a를 대입한 거.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위의 식을 전개해보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넘어왔습니다. 밑에 있는 애는 2b의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위에 있는 식을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a 값이 내가 원하는 a 값이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내가 원하는 b라는 거죠. 그런데 a와 b는 다 양수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의 해를 구한 다음에 양수를 내가 골라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해를 구해보면 짝수 공식 2분의 1 폴마루트 1 플러스 2 밑에 있는 애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루트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 밑에 있는 b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겁니다. 두 개의 값 중에 양수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고르고 나면 지금 문제에서는 중심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사이의 거리가 a 플러스 b y 사이의 거리도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야? 루트 3이네요. 그래서 루트 3의 제곱은 3 루트 3의 제곱은 3 그래서 루트 6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림을 내가 그리는 게 제일 첫 번째인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단어예요. 아시겠죠? 위에 있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우리가 이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식을 쓰고 나서 해를 구하고 나는데 해를 구하고 나서 반지름이야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으면 a 값과 b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인가, 요거까지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내심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심 문제는 원래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심 문제는 잘 안 내는데 우리가 내심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내심이 직각삼각형이라면 위치를 좀 쉽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내심의 좌표를 이야기할 때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가 좀 이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 3개를 내가 만들어 봤는데 직선 3개의 교점이 너무 이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선 3개의 교점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쉽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었다. 직선의 값이. 그래서 이렇게 이쁜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좌표 3개를 구해보니까 그 3개의 좌표가 너무 이뻐.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 내심의 좌표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요 변의 길이를 A, 길이를 B,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 지름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있는데 요 식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2R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뭐 3,4였다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봤을 때 이렇게 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1이었다.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 2R의 값이 얼마야? 50 더하고 11 빼니까 4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원의 중심은 5,6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쁘면. 근데 이 문제는 딱 봐도 이쁘지 않습니다.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쁘지 않은 문제는 꼭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먼저 y는 0이에요. x축.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y는 얼마야? 5분의 12x 플러스 1, 뭐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증가함수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감소함수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이다 라고 했을 때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까지 그어놓고 우리가 내심의 좌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심의 좌표를 A, B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보다는 좀 덜 하지만 요 선이 그래도 좀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습니까? X축에 접하는 내접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내심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B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직선이 내심의 좌표의 이제 내심의 좌표를 이야기해 줄 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조금 쉽게 설명해 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내심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내심의 정의, 내접원의 정의, 내심을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요 직선 두 개의 각의 이등분선이 내심을 찾는 방법입니다. 내심을 찾는 방법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다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여기 우리는 내심의 좌표를 알고 있는데 내심의 좌표에서 각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같아요. 그죠?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B에서 이 2번 직선과의 거리, 1번 직선과의 거리는 같다. 이렇게 식 쓸 수 있겠죠. 그러면 A, B에서 2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거 식을 좀 이쁘게 만들까? 양변에 60을 곱하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5y는 60 이렇게 될 테니까
12x 마이너스 5y는 이렇게 이게 2번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4 곱해서 이렇게 넘길까? 그러면은 얼마야? 여기 12 곱한 거 3번 직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있을 때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싶다. 루트 144 더하기 25 분의 절대값 a, b를 대입하면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 플러스 60 이게 원의 중심 a, b에서 2번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건데 이게 1번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b와 같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자, 두 번째 식은 2번과 3번 이렇게 봤을 때도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1번과 3번. 그래서 3번까지의 거리는 2니까 루트 9 플러스 16분의 절대값 a, b 대입하면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12는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식이 두 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쓴 거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요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2번 직선, 1번 직선 각의 이등분선을 이야기하세요.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아. 요렇게 해서 우리는 요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식을 쓸 때는 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설명이 요 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냥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설명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는 알고 이렇게 식을 쓰지만 요 식 안에는 요것도 포함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식 중에 내가 필요한 식을 하나 골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1번식에서는 우리가 뭘 골라야 되냐면 1번식은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직선과 2번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파란색으로 할 걸 그랬네. 파란색과 빨간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파란색은 양수, 빨간색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파란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 그럼 여기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 절대값 12a 마이너스 5b 플러스 60은 이게 13이거든요. 13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12a 마이너스 5b 플러스 60은 풀마 13b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일로 넘어가서 식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으로는 12a 플러스를 넘기면은 마이너스 18b 플러스 60은 0 이렇게 될 테니까 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직선 2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살려서 넘기면 12a 플러스 8b 플러스 60은 0 이렇게 될 테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이내로 선택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자 빨간색 그래서 일단은 파란색 선 요거식 정리 하나 해주죠. 12a 마이너스 18b 플러스 60은 0. 자 a, b는 원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직선식은 18y 플러스 60은 0.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직선 위에 a, b가 있어서 이 직선 위에 a, b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은 참이다 라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빨간색 이거 봅시다. 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하는 건데요. 자, 이게 5입니다. 5 넘어가고, 그래서 절대값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12가 5b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13a, 3a야?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12는 5b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 식으로는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5b 하면서 나오겠죠.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 1번과 3번 가지고 각의 이등분선을 만들 때 여기서 하나 더 만들 수 있긴 한데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 중에 식을 정리를 해보면 위에 거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얘 기울기는 0보다 크다는 거고, 이거 넘어가면 3a 플러스 9b 마이너스 12는 0 될 테니까 얘 기울기는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인 애를 고르면 된다라는 거고, 이 두 번째 식 3a 플러스 9b 마이너스 10인데 얘 약분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죠? a, b. 자, a, b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와 얘를 연립하면 된다. 왜냐하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연립은 내가 안 할게요. 니네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연립 방정식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 내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을 설명을 한 건데, 내심의 좌표는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야 되고, 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식 중에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식을 써놓고 와 절대값이 두 개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여기서 두 개씩 나오니까 연립을 하려면 4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직선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18번.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필요한 좌표들을 내가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좌표들은 내가 다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요거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삼각형 중에 왜 하필 정삼각형이냐 요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쓴다는 건 그 정삼각형의 성질을 분명히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나 아니면 정삼각형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성질이 이 문제에 녹아져 있는가 이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M이라는 점 다 표현되어 있지만 좌표가 안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좌표는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죠. OB를 2대3으로 내분했습니다.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2대3으로 내분하면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M이라는 좌표는 OC의 중점이니까 이 길이는 5고 이 길이도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렇게만 쓰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좌표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C 좌표와 B 좌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던 학생들은 C 좌표와 B 좌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랬었던 걸 겁니다. 만약에 B 좌표와 C 좌표를 구한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먼저 C 좌표와 B 좌표를 볼 건데 우리 이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거죠.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60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의 길이 비율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1대 루트 3대 2의 길이 비율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O에서 B까지의 길이가 10이면 5배죠. 그러니까 5배, 5배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B의 좌표는 5,5 루트 3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는 4니까 2배 한 거죠. 여기가 4니까 2배. 그럼 여기가 2,2 루트 3이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B의 좌표와 C의 좌표를 구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삼각형 OCM을 한번 봅시다. 삼각형 OCM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을 일로 접은 거죠. 접었으니까 얘네 둘이 합동일 겁니다. 그죠? 합동이면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접었을 때는 우리가 데칼코만이라고 해서 서로 접힌 부분을 깔끔하게 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접히는 대칭 선과 항상 수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이까지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O에서부터 이 Q로 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M과 C를 지나가는 이 직선과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C 좌표를 M 좌표를 이용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C 좌표가 2,2 루트 3이고 M 좌표가 5,0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야? 이게 기울기죠. 그러면 이제 O에서 Q로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기울기에 얼마인지를 모르는 숫자를 곱했을 때 1 되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2 루트 3분의 3이 될 겁니다. 이게 OQ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루트 3을 곱해가지고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OQ 직선은 Y는 2분의 루트 3X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Y는 2분의 루트 3X라는 걸 구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A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죠. 자, 나는 이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이 길이를 구할 건데 삼각형을 이렇게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대 루트 3대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Q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과 AB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 A와 Q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Q의 X 좌표만 구하면 우리는 AQ 길이를 그냥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먼저 Q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직선 AB의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직선 AB는 얘기가 60도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값과 똑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수값으로 60도로 가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기울기가 탄젠트 60도가 되는 거니까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60도를 가게 되면 위로 루트 3, 당연히 아래로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값.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하고 나면 우리가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알죠?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아니까 10,0 y는 마이너스 루트 3의 x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0 루트 3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교점을 구해볼까요? 교점을 구해보면 연립 1로 보내면 2분의 루트 3x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0 루트 3. 루트 3을 나누고 시작해도 되겠죠? 얘 x 넘기면은 2분의 3x가 10이니까 x는 3분의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x 값이 3분의 20인데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x 사이의 거리 차이는 10에서 3분의 20을 빼는 거니까 3분의 10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내가 원하는 AQ의 길이는 3분의 2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내가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얼마나 잘 썼냐라는 것. 그래서 C 좌표와 B 좌표를 구하고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Q 좌표를 최대한 빨리 구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구할 수가 없으면 이게 아니라 성질을 써먹을 수 없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문제를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풀 수 있는 건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든 빨리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풀 수 있도록 이런 성질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럴 때 적재적소에 써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외운다기보다 이런 성질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 그래서 내가 이걸 얼마나 잘 써먹고 있냐. 요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18번에서 또 끊을게요. 그 다음에 19번부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